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능력, 예. 또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명시적이든 무시적이든 일종의 서로 간의 공감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반평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얘기입니다.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레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물갈이로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고위 간부 인사부터 상갓집 항명까지 검찰 내부에서는 무력감이 번지고 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능력, 또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예,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것부터 짚어볼까요? 위원정 의원님.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이 의결이 됐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짚어봤던 그거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만들려면 추미애 장관 허락받아라. 이 부분도 오늘 의결이 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직제 개편안이 이제 대통령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쪽에서 일단 이 수사팀만은 좀 줄이는 거는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안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원래 안대로 이제 13개 수사부를 축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더구나 지금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수사특별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체가 됐어요. 자,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정권 차원에 추진하고 있는 이 수사팀 축소가 이제 착착 진행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검찰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수사팀을 축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지금 대통령에 따르면 이 검사들 같은 경우는 1년간 기본적으로 부임지를 보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냥 수사 연속성 때문에요. 근데 이걸 만약 인사를 하게 될 경우에 직제 개편을 해버리면 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직제 개편을 서두른 것이고 잇따라서 아마 이제 검찰에 대한 대적인 수사 인사를 할 것 같은데 봐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검의 그 간부들 9명 중에 8명을 다 전보 조치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아마 중간 간부나 일선 검사들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정권비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도 저는 아마 다 자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어떤 추세대로 본다면. 저는 물론 뭐 인사권을 가지니까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지금의 어떤 이 상황을 보면 역대 검찰은요, 항상 권력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편치가 않죠. 그래서 검찰을 항상 순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 노력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을 조직적으로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어떤 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 이 직제 개편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특별수사팀 같은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사건 처리에 관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무회의 의결 뒤에 많은 것을 법무부가 브리핑하면서 바로 이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서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은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브리핑을 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안 하는 겁니다. 통상적이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주요 내용인데 왜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 의결에 통과한 이 내용으로 보자면 뭐 JSA라든지 판문점에서 비상한 시기에 작전 이런 걸 할 때 돌격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 허락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똑같은 겁니다. 위급한 전시 상황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전시 상황이에요.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다투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수사팀 하나를 검찰총장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허락을 받는다? 그러면 검찰이 왜 필요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창피하니까 브리핑을 못한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부과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각 청의 장들이 특별수사단을 만들려면 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장관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인 장관과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인 검찰총장과의 사이에 그 역할을 분담해 놓은 그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거기서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검찰을 정치권에 예속하게 되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일단 뭐 윤석열 총장은 이틀 뒤에 있을 중간 간부들을 좀 유임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여론도 추미애 장관에게 뭐 갈렸지만 그리 우호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사실 2차 인사태풍 수위를 좀 조절할까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상갓집 항명을 추태로 규정하면서 다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여러 가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 직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을 했을 때 부하 바로 직원이 소위 윤석열 총장이 심사를 막 읽으면서 좀 망신을 준다든지 그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종의 서로 간의 공감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글쎄요. 저런 지적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서 상갓집 이 항명을 추태로 규정하면서 인사태풍의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닌지 뭐 이런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태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 지금 그 연구관이 했던 행동은 태도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라 하더라도 왜 그렇게 결정합니까? 왜 이게 기소가 안 된다고, 기소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일반인의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을 하면서 이렇게 네가 검사야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사의 태도나 품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무슨 그 이유를 삼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걸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품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하고 그 부분에서 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좌처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그 문제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검사가 좌천이 된다고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좌천이 된다면 저는 그거는 조금 더 심한 문제라고 보고 만약 정말 저분이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어 보낸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그 검찰 법무부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중에 현안 사건 수사 또는 공판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 네. 그 말은 이게 전면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일정 부분 좀 제한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소위 조절해서 인사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예. 현재 수사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공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조승부 장 좌우 화면 같이 보실게요. 뭐 이른바 상갓집 항명에서 비판 목소리를 한 양석조 연구원이 뭐 좌천 인사도 감수하겠다. 어디로 가든 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이 상갓집 항명, 뭐 이른바 여권에서 추태라고까지 표현하는 이 반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꽤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상갓집 항명 물음표를 달긴 했지만 예. 항명이란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항명이란 뜻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상갓집이라는 장소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저런 이야기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나왔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항명인가? 제가 궁금해서요. 과거에 지금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의 항명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예. 읽어드릴게요. 예, 2013년 10월에는 윤석열 전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직무배제한 것을 둔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때 국회 법사위에서는 항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아마 이춘석 의원의 발언은 아마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논평 2013년 10월 22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권을 발동한 정당한 권리 행사는 항명이 아니다. 세상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여당의 처지가 딱할 뿐이다. 그리고 하루 뒤에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이렇게 냈습니다. 항명이라고 하는 여당에게 되묻는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수사를 벌이던 검사에게 덮어라, 놓아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국민들은 그런 행위를 외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조진 부장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7년 전에 윤석열 총장의 항명 사태를 두고 당시 여권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이따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 드는지, 집권당에서는 왜 그토록 국정원 편을 드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과 상황이 공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하면 검찰 조직은 특수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던 게 바로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정가빈 의원이 사실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그때 지금 당시에 팀장을 굉장히 이제 좀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는 정가빈 의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윤석열 총장을 옹호했던 뭐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게 참 상황의 정당에 따라서 이 여야에 따라서 그렇게 말이 바뀐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당시에 저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지금의 상황을 저렇게 무슨 추태다 항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무슨 뭐 술자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뭐 술 먹고 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처음 부임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지금 부장이 이 사건 기록도 보지 않고 조국 장관을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부하들한테는 지금 직제 개편은 찬성이라고 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울분이 터져 나온 거죠. 자 그거에 어떤 면에서 항의를 하는 뜻이지 이것을 항명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사태를 가지고 지금 옳거니 하고 이제 인사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대적인 인사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간요 나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하나하나 부분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쌓이고 쌓입니다. 네. 지금 이춘석 당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조금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이춘석 의원의 당시 발언 전문을 한번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검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사할 정도로의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냐.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수사팀이 외로이 싸워나가고 있다. 팀이 해체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흥미로운 것은 대한신당의 대변인 논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여당의 항명 타령은 내로남불이다. 내 편이 하면 내부 고발이고 남이 하면 항명이다. 그러면서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가 추상같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대한신당이 바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논평을 낸 대변인이 심재철 반부패 부장과 같은 동향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검사들의 이 상갓집에서 있었던 일을 주사를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 상갓집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술자리 추태라든지 주사를 부린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2001년에 술자리에서 느닷없이 기자들을 향해서 XX 욕설 퍼부은 것. 알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주사라든지 추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인사태풍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도 대비에 나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윤석열 총장이 집무실에 있는 이 대형 원탁을 치워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의미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삼진가도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진문 교수님. 7년 가까이 있었던 총장실에 있었던 이 큰 원탁을
빼달라. 윤석열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원탁이 의자라고 하면 테이블과 의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조그만 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면대면으로 뭐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거나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도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원래 목적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원래 큰 테이블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지만 조그만 테이블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면대면 두 사람, 세 사람밖에 못 만나는 거니까 예. 직접적인 보고사항이나 지시사항만 있으면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해석은 가능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해석에 조금 더 살을 붙여보면 일각에서는요, 정태현 변호사님. 본인들이 아끼는 참모들이 다 좌천됐으니까 나 그냥 필요할 때만 보고 받지 뭐 해서 원탁을 뺐다. 뭐 이런 후문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도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는 건 그 구성원이 전부 다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 생각들이 다르다고 한다면 모여서 얘기해봐야 그거는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새로 온 그 대검의 참모들은 예. 서로 간에 그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이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나오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담당 과장, 담당 부장, 차장과 총장만 모여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것을 진행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보고 뭐 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참모회의를 거의 매일 하다가 그렇다면서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매일 한다는 건 항상 그 모든 걸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중요한 사람만 의논하는 거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원탁 뺀 거에 좀 상징성을 더 크게 부여하자면 조수임 부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저희가 며칠 전에 짚어봤던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 패싱하고 일선 수사팀의 직통으로 보고를 받는다. 이것도 원탁을 뺀 것과 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에게서 직접 전화 통화를 하든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하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직접 지휘를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번 인사로 또 같이 새롭게 앉혀진 대검의 공공형사부장 대신에 직접적으로 수사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의 참모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를 해놓고 계속해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지가 주목됩니다. 간부회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원탁을 뺀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대형 원탁을 치운 까닭, 이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검찰은 속도를 다시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